자, 봐봐. 지난 시간에 도체하고 부도체에 대해서 배웠어. 도체는 자유전자가 얘는 많고 얘는 적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많은 도체가 아무래도 전기와 열 전도성이 좋았다. 근데 온도가 상승하잖아? 그러면 도체 내부의 저항이 증가를 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 도체 내부 저항이 증가한다. 근데 내부 저항이 뭐냐면 도체들이 대부분 금속 원소들이거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온도가 상승하면서 도체 내부에 그 양이온들이 진동운동이 활발해가지고 전자들의 움직임을 좀 막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도체의 내부 저항이 상승해서 열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에서는 열 전도성이나 전기 전도성이 뚝 떨어지게 마련이거든. 근데 오히려 반도체라는 애는 온도가 상승을 하면 반도체 내부 저항이 어떻게 돼? 떨어져. 그래서 오히려 전기나 열 전도성이 상당히 좋아져. 그런 반도체로 뭘 배웠어? 몇 종 원소? 14종 원소. 탄소는 제외시키라고 했지? 교소와 저마늄 같은 애들이 바로 반도체에 해당되는데 이런 애들은 순수 반도체지. 물론 이런 내부 저항이 떨어지는 걸 통해서 전도성이 더 향상하고 열 전도성이 좋고 막 이런 거 좋은데 실질적으로 쓰기에는 그래도 그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를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었지. 그래서 좀 더 전자들이 움직이기 쉽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14족 누구에다가 반도체에다가 13족을 섞으면 외곽의 전자가 4개, 3개의 힘으로 하나가 빠지잖아. 그래서 얘는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라 할까? 이것이 양공이 돼, 양공. 빈자리. 전자가 빈자리. 그런데 14족에 15족을 섞으면 그건 뭐가 된다는 거? 얘는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 되는 거. 이런 애를 무슨 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런 애를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N형 반도체는 15족을 섞은 인이나 비소 같은 애들이 섞인 거. 얘들은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이런 애들. 알겠어요? G요, G.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섞인 그런 애들이 섞인 애들이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고 실제로 이런 걸 쓴다. 자, 근데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 그 밑에 있는 얘거든. 반도체 소자의 특징. 근데 사실 반도체는 벨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만든 게 시초야. 소자라고 하지, 소자. 그 트랜지스터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많이 알기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좀 보자. 첫 번째,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면 돼. 이게 다이오드는 PN 접합형이거든. 여기에 P형 반도체고 이게 N형 반도체야. 요건 도선이야, 도선. 자, 우리 얘를 간단하게 설명하잖아. 여기 접합면이거든. 얘들이 전류가 흐르려면 P형에는 누가 존재해? 대표적으로 써놓을게. 양공이라 하자. 양전화 뗐겠지?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누가 전자를 움직이는 원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다른 전자가 되겠지. 15적이 있으니까. 자, 얘들이 접합면으로 모일 때 얘들이 흐르려면 저 양공과 전자가 어디로? 이 접합면으로 모여야 돼. 양공과 누가? 전자가 이렇게 모여야, 가운데로 모여야 얘가 일로 넘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어떻게 전류가 흘러? 전자가 움직이는 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돼. 그러면 이런 양공을 이렇게 접합면으로 밀어내려면 여기는 플러스 극이 연결되면 되더라, 이거. 양공이니까 플러스 전화를 띄워서 밀어내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극을 띄면 되더라. 그래서 P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반대로 설치하는 거지. 얘가 접합면인데 만에 하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극,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게 되면 양공이 이렇게 움직여.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야. 이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우리가 이제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리고 스위치를 딱 달아. 이게 스위치야. 그래 놓고 요 선상에 누굴 놓느냐? 다이오드를 놓는 거야,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전구거든, 전구. 그래 놓고 요렇게 놓는 거야. X를 요렇게 놓는 거지. 자, 스위치를 열렸다가 딱 닫으니까, 요 스위치를 딱 닫으니까 여기에만 불이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지. 여기는 불이 들어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야. 저 X는 무슨 형 반도체냐 이런 얘기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 극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거든, 전지에서. 결국은 전류가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여긴 흐르지 않는다. 보니까 여기가 P형, 여기는 N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X는 P형 반도체구나. 이렇게 회로도상에서 전류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집안은 교류거든. 이 교류라는 게 전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애들을 말해.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집안은 60Hz야. 1초에 60번 바뀌어. 이거를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 뭐 시간으로 놓고 여기를 변이 0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놓으면 얘들이 이렇게 그려져. 이걸 교류라고 그래. 전류의 세기며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근데 여기를 다이오드를 연결하잖아. 자, 우리가 실제로 PN 접합 다이오드를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했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지? 이게 다이오드 기호거든. 그래서 다이오드를 연결을 해.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류작용이라고 그래, 이걸.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한다는 거야. 정류작용.
이게 직류라고 하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걸.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교류 같은 경우는 요 전원장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전원장치를. 교류는 이렇게 택마크처럼.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기에 써 있는 대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를 설치하잖아? 그럼 얘가 쭉 켜 있는 게 아니야.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알겠어요?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계속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60번 반복을 하니까 못 느끼는 거 1초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낀다. 발광 다이오드는 뭐냐면 이 정류작용을 하는 다이오드를 좀 발전시킨 건데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 에너지 차를 이용해서 가시광선을 내보내게 만드는 거지. 전자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 있어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걔들이 고유한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그 차이만큼이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되게 만든 게 발광 다이오드야. 알겠어요? 그 발광 다이오드는 이 뒤에 백판에 뭐 백미러가 있어야 되고 막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될까?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그냥 그 자체가 발원지야. 광원지고. 이건 탄소화물을 기초로 만든 건데 걔들 스스로가 다 광원지라 스스로 빛을 내는데 이 발광 다이오드는 이제 뒤쪽에 백라이트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각각의 점원이 따로 또 존재하고 그래가지고 LED, LCD 니네들 보면 그 5개 광고판 있지 커다란 거 그런 건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고 니네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런 게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그 수명은 얘들이 발광 다이오드가 훨씬 길어요. OLED보다는. 알았어요? 그런데 선명도, 특히 흑백을 잡아내는 그 능력치는 OLED가 훨씬 좋습니다. 눈이 덜 필요하죠. 그런 능력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 뭐 발광하고 유기발광은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걸 자세히 내지는 않으니까. 트랜지스터는 뭐냐면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도 내지는 않습니다만 요렇게 한번 봅시다.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P형, N형, P형. 그리고 여기 도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트랜지스터도 존재해요. N, P, N. 이렇게.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거든요. 기호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트랜지스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근데 이거 뭐 자세히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알았습니까? 그냥 얘들은 트랜지스터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미비한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가 갑자기 세지면 여기로 확 넘어가거든요. 요 가운데 있는 PNP의 N형이나 NP의 P형을 넘기는, 그래서 증폭을 시키는 작용이라든가 증폭 또는 스위치 작용을 하게끔 만드는 회로도상이 아니라 소자입니다. 소자. 이것 역시도 반도체가 이용된다. 그 다음에 집적 회로는요, 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참. 그래서 회로를 딱 짤 때 회로도상에 있는 모든 회로들을 촘촘히 여러 회로들을 겹쳐놓은 거, 모여놓은 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집적 회로라고 하는데, 이러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됐어. 왜? 가까이 붙여놓으니까 말이 많고 싸움질도 하고 그래서 노동이 떨어졌거든? 근데 사실 분업화된 일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가까우면 금방금방 물건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사람 사이를 완전히 좁혀놓은 게 집적회로라고 생각하면 돼. 옛날에 왜 사람 사이를 붙여놓지 못했어? 저항이 심해서. 근데 이젠 가까이 붙여놓으니까 저항이 떨어지는 거야. 더 친하고 막.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뭐라고? 집적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는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알겠니? 자, 넘겨볼까요? 페이지 106쪽에는 다이오드의 이 작용이 써 있어요. 자세히. 무슨 작용? 정류작용의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정류작용은 그냥 이렇게 봐도 좀 편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손에 들고 다니는 가전제품들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휴대폰인데 얘들은 충전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죠? 그럼 어댑터가 꼭 필요하죠? 그 어댑터가 다이오드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는 직류만 쓰거든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 전류장치는 직류만 쓰는데 집안은 교류거든요. 그 교류를 뭐로 바꿔야 돼요? 직류로 바꿔줄 수 있는 중간장치가 필요하죠? 그게 다이오드 역할입니다. 아셨어요?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 활용해가지고 밑에 얘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했냐면, 사실 반도체에 대한 얘기만 선생님이 쭉 써놨는데, 적절하게 도체나 부도체나 반도체를 같이 사용합니다. 전기 제품에서는. 왜? 우리가 뭐 감전되지 않으려면 부도체로 감싸야 되고요. 그죠? 도체가 필요한 구간도 있고요. 반도체가 필요한 구간도 있고요. 대부분 도체들이 반도체보다는 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런 거 적절히 사용한 제품들이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거기 보니까 도체라고 하는 건 피리침. 이게 우리가 그런 말 하셨습니까? 피리침이라는 게 어떤 원리냐면, 가전제품을 사다 보면요. 선이 3개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지금 220은 드지코잖아요. 근데 코드가 하나 더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접지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전이 됐을 때, 가전제품이 누전돼, 세탁기나 인형과 누전됐을 때요. 손으로 만지면 우리가 바로 감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접지선이 붙어 있으면 전류는 저항이 0이 되는 곳으로 흐르거든. 그래서 사람이 감전되지 않게. 그래서 이 피리침의 원리도 어딘가에 뾰족한 부분에 모이는 부분에 전기들이 모이는 습성이 있는데 거기에 피리침을 설치하면 번개가 칠 때 땅으로 안 떨어지고 그쪽으로 몰려요. 그럼 그 피리침의 선을 따라 전류를 땅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게 다치지 않게. 알겠습니까? 전류는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운 곳이 있으면 글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선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하겠습니다. 열려있죠? 자, 이 상태에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스위치를 딱 닫잖아요? 그럼 이게 꺼져요. 왜 그러냐? 여긴 저항이 있지만 이 도선에는 저항이 있잖아. 여기는 전구라는 저항이 있지만 여긴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저항이 없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저항이 뭐 10옴, 1옴 이러면 있는 겁니다. 둘 다. 그런데 저항이 없다는 건 전류는 저항이 없는 곳으로 흐르려고 하거든. 이게 접지나 피리침의 원리라고요. 만약에 여기 새가 앉잖아요. 이렇게 새가 전선에. 이게 새가 앉아요. 이렇게. 새가 앉으면 이 새에 감전이 되냐고 안 되죠. 근데 이 새가 미친 척하고 옆에 전선 갖다 딱 덮는 순간 감전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뭐 주유소에 뭐 마찰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정전기죠. 정전기 패드, 방지 패드라는 게 있잖아요. 손을 딱 대는 순간 손에 있는 정전기가 있으면 전자의 이동을 확, 그래서 정전기를 없애게 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터치 장갑 끝부분에 뭐 전도성 실로 된 장갑 있잖아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근데 장갑을 끼고 스마트폰 만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로 그 스마트폰 터치 장갑의 끝부분이 바로 그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도성 실이 살짝 카핑이 돼 있어요. 거기에. 검지나 엄지 쪽에. 그래서
충분히 스마트폰을 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부도체가 쓰이는 건 거의 감전사고를 대비하는 거. 뭐 절연장갑이라고 하죠. 얘는 옛날에는 부도체를 절연체라고 했거든요. 요즘엔 절연체 안 나오니까 부도체라고 알아두세요. 그렇게. 그 다음 전선의 피복. 이런 거 감전 안 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부도체, 반도체 읽어보시고, 자 거기에 페이지 107쪽에 1번 도체의 특징은 도, 부도체 특징은 부, 반도체는 반으로 표현하라 했는데 자유전자가 많다 그럼 도체입니다. 무조건 도체. 특정 조건 온도가 높아지거나 이런 거잖아요. 혹은 불순물을 섞었을 경우 자유전자가 갑자기 많이 생겨서 전류가 잘 흐르는 것 반도체죠.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부도체라고 부르죠. 두 번째, 물질의 전기적 성질입니다. 부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낮다. 맞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낮죠. 전류 흐름을 차단해야 하는 곳에는 부도체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번에 예제는 틀렸습니다. 규소나 저마늄은 반도체에 해당됩니다. 14조 X. 자, 순수와 불순물에 대한 반도체 설명입니다. 먼저 순수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는 4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14족이기 때문에. 아까 써있죠? 순수 반도체는 얘들을 순수라고 합니다. 얘들을 순수. 알겠죠? 순수 반도체. 다음, 순수 반도체에서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기적 성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그게 불순물 반도체야. 대신 13족이나 15족을 넣는 것이 효율이 상당히 좋다. 다음, N형 반도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누굽니까? 전자죠. N형은 15족을 섞은 거잖아. 그래서 음전하를 때는 전자가 많아서 전자를 밀어내는 거에 의한 전도성을 높이는 원리예요. X입니다. 네 번째,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 아까 봤죠? 일단 전압을 크게 하는 이게 증폭작용이고요. 그 다음 흐름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 작용, 증폭과 스위치 작용을 한다라는 면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소비 전력이 매우 작다는 건 전기세가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자 자체가. 다섯 번째, 반도체 소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여러분 이건 전류는 흘러줘야 됩니다. 전류를 흘러줬을 때 발원장치가 자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X입니다. 물질 자체에서 빛이 방출하진 않아요. 뭐 발광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2번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죠. 이거 말장난이죠. 속지 마십시오. 집적회로는 매우 많은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자, 맞습니다. 이건. 자, 반도체 성질을 이용한 거. 여러분, 기억 피리침은 도체 역할이죠. 니은 절연장갑은 부도체에 대한 역할이고요. 디귿이나 리을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태양전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집광판이라고 하거든요. 빛을 모으는 거. 알겠냐? 그 빛을 모으는 게 광다이오드예요. 전문용어로 말하면. 이게 좀 헷갈려요. 발광이 뭐냐, 광다이오드는 축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전지. 빛을 받아서 전류를 생성. 그게 태양전지예요. 태양광. 발광다이오드는 이런 LED 등을 다 발광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아셨죠? 너희들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은 OLED라고 부르는 거고요. 걔는. 나머지 스마트폰 터치 장갑도 역시 도체에 대한 얘기고요. 반도체 기판의 코팅 물질, 이 코팅 물질의 대부분은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의 전류를 차단하는 거예요. 절연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도체죠. 뒤에는 또 숙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우, 다음 시간에 단원 평가를 한번 보야겠네요. 그죠? 뒤까지 쭉 푸셔야 됩니다. 숙제가 어디까지냐면요. 페이지 121쪽까지예요. 121쪽까지 숙제를 꼭 해오십시오.
자, 그래서 페이지 이제 124쪽. 시스템과 상호작용 3단원으로 들어가면